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쉬는 동안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많은 일이 있었죠. 특히 이제 오늘 그 주제의 핵심이 이제 딥시크 사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쉬는 동안 FOMC 회의도 이제 끝났고 이 딥시크 사태로 중요해진 테슬라,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의 실적까지도 발표됐으니까 요거까지 다 한목에 몰아서 한번 리뷰 영상 다 모아서 오늘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실적인데요. 메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시장 예상치를 다 상회를 했고요. 이제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 물론 메타 자체의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야 이거 효율화되면 뭐 이 딥시크 관련해서는 또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투자 좀 캐펙스 좀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뭐 이번에 그 어닝콜에서도 이제 메타는 이야기를 했죠. 뭐 딥시크 사태랑 우리 지금 캐펙스 이 계획이랑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시름 좀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늘 이제 테슬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를 투자하는 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그냥 전기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을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면 테슬라는 투자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테슬라는 지금의 우리가 테슬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로보택시, 그 다음에 이제 옵티머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X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AI, 뭐 요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 대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실적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시간외로 밀렸다가 지금은 이제 어닝콜 이후에 시간외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지금 테슬라는 야 지금 당장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파냐 이것보다는 앞으로 그래서 로보택시는 언제 상용화되니 그 다음에 옵티머스 언제 만들어지냐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이번 어닝콜에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죠. 로보택시의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앞단계,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 요거 관련해서는 올해 6월에 텍사스 오스틴에 승인을 받아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활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머스크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로보택시가 가시화되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옵티머스를 어쨌든 파일럿 모델을 올해 일단은 생산을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테슬라에게 원했던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 로보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이제 시간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뭐 살짝 아쉬운 건 마이크로소프트였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도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었던 이제 클라우드 사업부에 대한 전망치가 잠깐 미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좀 실망한 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미스가 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전망치가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살짝 줄어든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것처럼 혹시라도 또 캐펙스 투자를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어닝콜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MC 회의인데요. FOMC 회의는 뭐 제가 그 연휴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 변화된 건 없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성명서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굉장히 좀 큰일 난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 그냥 뭐 문구가 좀 지저분해서 좀 정리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간 트럼프 쪽에 생각을 좀 들어보겠다라는 뉘앙스는 좀 풍기면서 약간 균형을 맞췄어요. 그래서 FOMC 회의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우려했었던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 이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그래도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나왔던 이벤트들은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이 딥시크 사태로 시장이 조정을 주는 건 저는 건전한 조정이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계속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우리 이제 쉬는 동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에 이제 핵심 쟁점 포인트인데요. 요렇게가 나오겠죠.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중국 AI가 이제 미국을 넘어섰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로 인해서 캐펙스의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정부의 이 사태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 끝으로 그러면 AI 업종별로 차별화의 움직임은 이제 진행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왔어요. 이 제가 이제 쉬는 동안 많은 테크 유튜버들이 관련해가지고 좀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모든 면에서 넘었냐라고 하면 핵심은 자 퍼포먼스, 그냥 비용, 대중성 요 부분인데요. 초반에는 굉장히 좀 센세이션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시장에서 이제 오픈 AI에 물론 초기 모델이긴 하지만 5원을 퍼포먼스를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부분에서 뭐 거의 퍼포먼스는 뭐 짱이야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최근에 근데 이제 또 쉬는 동안 또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구글이 아닌데 우리가 더 싼 비용으로 딥시크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 더 잘 나왔는데라고 내놨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그 논문을 냈지 않습니까? 내면서 아닌데 우리는 지금 딥시크보다 더 싼데 더 싸게 해서 또 똑같은 퍼포먼스 훨씬 더 많이 낼 수 있는데라고 또 논문을 내긴 했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 이야기가 나왔을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퍼포먼스 너무 대단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퍼포먼스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의 주요 AI 빅테크 기업들도 저비용에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모델을 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이제 비용적인 측면, 요게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요걸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펜하이머라는 영화죠. 이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이제 영화화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이 이제 핵폭탄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을 이제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최초에 만들어졌던 이제 이 핵폭탄인데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후발 주자는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후발 주자는. 이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가 처음에 됐을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미국이 이제 핵폭탄을 만들었을 때 들어갔던 돈이 현재 화폐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는 40조 정도가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후발 주자들도 이만큼 돈이 드냐는 거죠.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그렇게 되면 북한이나 뭐 파키스탄은 뭐 조돈이 있어요. 예,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확실하게 핵폭탄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선발 주자의 축적된 노하우라든지 이런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딥시크 사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80억밖에 되지 않는 그 가격이 책정된 것도 그냥 이렇게 한번 내가 돌렸을 때 이걸 렌트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 있다라는 책정인 거고, 그러니까 그 앞전에 많은 흔히 말하는 시행착오, 많은 기본적인 흔히 말하는 이 데이터 학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도 저 정도 가지고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훨씬 더 H100을 숨겨놓고 그걸로 했다 돌렸다라는 거죠. H800 아니고 뭐 저거 한 5만 개 정도로 했을 거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는 뭐 모르는 거긴 하지만 암튼 그래서 실제로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인건비부터 해서 그 앞전에 나왔던 시행착오 이런 모든 면을 배제한 가격이니까 저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이거 영상 이거 제작했을 때,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에도 요 이야기를 드렸을 때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이번 딥시크 사태에서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핵심 저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일 처음에 터졌을 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뭐 그건 제가 텔레그램으로 남겨드렸는데, 아무튼 요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증류, 뭐 정제,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위스키를 좋아하니까 위스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증류라는 걸. 요런 걸 보고 증류를. 요거는 이제 그 위스키 중에 이제 카발란이라는 위스키를 만들 때 사용되는 이제 증류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제 원물이라고 해야 되죠. 메가를 만들어낸 이 원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이제 끓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증기죠. 이게 이 기화를 시켜서 수증기로 해서 여기서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제 증류수죠. 이렇게 나온 게 증류주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오크통에 나와서 이걸 이제 숙성을 하고 하면 이제 이게 위스키가 되는 건데, 이제 이 딥시크에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그러니까 AI에서 말하는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건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 그때 오픈 AI가 이거 오늘 이야기 잘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말로 디스틸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이 정제고요. 나쁜 말로 하면 뺏기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딥시크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는 여기에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은 생략된 거고요. 요거는 자기들이 안 하고 요렇게 그러니까 증류돼 있는 요것만 뽑아 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돌렸다라는 거예요. 양질의 이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만 쏙쏙 뽑아서 거기서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오픈 AI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뺏긴 거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AI를 할 때 학습을 할 때 가장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데이터의 선별이거든요. 근데 그거 과정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모든 과정을 안 하고 여기 것만 가지고 비용을 매겼다라는 거니까 사실상은 좀 지금 딥시크가 이야기하는 그 비용을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퍼포먼스와 관련된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도 독창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비용 다 뺐다. 이거 없이 그냥 여기서만 그냥 알짜만 뽑아갔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결국 지금이야 요런 걸 만들어내지만 그럼 이제는 결국은 다음에 추가적인 뭔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흔히 말하는 이제 베이스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이 베이스 모델을 만드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이제 람다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오픈 AI 쪽도 이 베이스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디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좀 규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스푸트니크 모멘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1957년 10월 4일 날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한 거. 예, 그게 이제 스푸트니크잖아요. 요거 이제 발사되고 나서 미국 국민들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그 로켓이라는 것 자체가 그 ICBM을 이제 개량하는 거잖아요. 이 개량하면 ICBM이 되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핵폭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큰 걱정을 한 거죠. 야 지금까지 소련은 우리보다 이 우주 기술, 로켓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뒤처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걸 빵 깨버리고 그게 딱 나오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58년에 미국은 나사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케네디가 1962년에 문샷 연설을 하죠. 대학교에 가서 달 착륙에 성공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그 발언 이후에 1969년에 세계 최초로 인류를 달에 보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A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야 미국이 최고야라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부분에 좀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시장에서 또 걱정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럼 어쨌든 알겠어. 그래 그렇게 해서 뭐 이건 알겠는데 저비용으로도 AI를 많이 굴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특히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좀 급락했던 원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제가 뭐 텔레그램으로 오늘 좀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메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캐펙스 투자와 관련된 계획을 보면 아시겠죠? 예,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요. 사티아 나델라가 본인 계정에 뭐 제본스 패러독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 효율화가 됐기 때문에 더 AI가 더 많이 사용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 분이죠. 영국의 경제학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윌리엄 스탠리 이제 제번스라는데 이분이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하면서 석탄이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많이 소비가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정부가 석탄을 더 많이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럼 혹시라도 나중에 또 석탄이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논문을 쓴 건데요. 여기서 이제 효율의 역설을 이제 주장한 거죠. 여기 내용을 보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효율이 요거는 요 그림에서 설명이 잘 됩니다. 여기 보면 요거죠. 연비가 좋은 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 연비가 좋은 차가 나왔으니까 이제 에너지는 덜 사용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야 효율이 좋은 연비가 좋은 차가 나오니까 연비가 적게 나서 여기서 세이브 된 걸 가지고 다른 추가적인 여행 가는데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또 에너지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고 옛날에는 30만 원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30만 원으로 11,000km 갔는데 지금은 20만 원으로도 1,000km 가네? 라고 되죠. 그러면 야 우리 그러면 그 1,000km만 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 그럼 30만 원 더 갈 수 있네.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이 더 자주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에너지는 더 많이 사용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제본스 패러독스죠. 네, 요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딥시크 사태는 AI 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AI가 비싸고 그러면 소수의 기업들에 열려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 딥시크 사태가 터지면서 아니네, 저렴한 비용으로도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런 식으로 좀 AI 서비스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또 그거를 사용하는 유저들도 많아지겠죠. 뭐 물론 저희 같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금 또 돈을 많이 내고는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3개 정도 AI를 유료화로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 제가 이제 필요하니까 저희는 쓰는데, 그게 아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막 20만 원씩 내고 막 쓰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싸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료라든지 아니면 한 달에 뭐 5천 원 정도 요렇게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많이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AI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딥시크 사태가 AI 성장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개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쨌든 뛰어드는 기업도 많을 거고 사람들이 또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캐펙스 투자는 여전히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어보자면 이제 AI 캐펙스 변화가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메타라든지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를 했어요. 없다. AI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면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아요. 인류의 발전은 여러분 만족이 아니라요, 욕망으로 이루어졌어요. 나의 목표가 딱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빅테크들의 AI의 목표가 지금 LLM에서 흔히 말하는 챗봇 정도만 잘 돌아가는 거를 원하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겠지 않겠습니까? 이거 궁극의 목적은 아시는 거죠. 보명 AI, 그러니까 AGI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AGI가 왔냐라는 거예요.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 저 정도의 알고리즘 변화로 이만큼 효율이 있으면, 야,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투자를, 그러면 컴퓨팅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효율을 더 높이면, 야, 이거 AGI 쪽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를 지금 줄일 이유는 전혀 없다. 아직까지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AI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투자를 줄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러면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거죠. 아니, 무조건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 내에 AI 규제를 철회해야 할 명분이 생긴 거죠.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속도도 좋지만, 야, 이거 속도만 생각하다가 이거 핵폭탄보다 더 위험한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쉽게 말하면 진짜 야,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 오는 거 아니냐? AI? 일단은 좀 검증하면서 좀 천천히 가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는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도 이미 이야기 나오고 있죠. 대중 압박을 더 강도 있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모든 변화, 그러면 AI 업종별에 좀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캐펙스 투자가 줄 거냐? 안 줄 것 같아요. 컴퓨팅에 대한 캐펙스 투자는 계속 지금처럼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냥 온리 GPU였다면 여기서 조금은 이제 TPU, NPU 쪽으로 추론 쪽 칩으로 조금은 비중을 살짝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5대5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압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캐펙스 비중을 보면 뭐 GPU 쪽이 한 80%고, 그러니까 NPU 쪽이 뭐 한 20이었다면 요게 한 7대3 정도로는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밖에 이동하는 거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전체 캐펙스 투자 규모를 생각하면 그 10%만 이동하는 거는 또 엄청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는 추론형 시장에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덜했다면,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추론형 쪽의 칩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엔 대표적으로 ASIC 칩에 대한 시장 성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혜가 되는 섹터들은 좀 관심 있게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수익 개선화가 된다. 요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론 전체적인 캐펙스 투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투자를 하면서 계속 이제 효율화도 계속 같이 시킬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AI 그 돈이 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AI가 돈이 된다라는 걸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이제 메타가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메타 같은 회사들은 여기서 수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요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요게 앞당겨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온디마이스 AI까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내려갈 정도로 돈이 그렇게까지 풍부하진 않아.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일단은 거기까지 돌리려면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까지 가려면 온디바이스 AI에서 작동돼야 되는 스펙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잖아요. 무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최소한 온디바이스 AI 정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라이트한 모델의 AI가 지금처럼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조금 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온디바이스 AI 가면 아직까지는 아이 멀었어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거 온디바이스 AI 생각보다 좀 빨라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안 좀 시장에도 좀 잠잠했던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 역시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AI 트레이드가 방향성이 바뀐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조금은 수혜주의 변화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또 뭐 세부적인 이야기는 제가 또 나중에 연휴 끝나고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